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마운드에 오른 박민서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블랙 퀸즈가 무너지는 장면을 벤치에서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상대 타선은 이미 분위기를 가져간 상태였고 더그아웃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박민서가 공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공부터 스트라이크 존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최고 시속 110km에 가까운 빠른 공이 포수 미트에 꽂히자 경기장의 공기가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이 장면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공이 빨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박민서는 등판 전부터 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투구 동작을 반복할 때마다 표정이 조금씩 굳었고 워밍업 과정에서도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팀이 위기에 빠지자 그는 자신의 상태를 먼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한 개의 아웃카운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신수 감독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린 선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과 지금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이 동시에 걸려 있었습니다. 박민서는 마운드에 오르기 전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다는 의미였습니다. 긴 말도 없었고 과장된 표정도 없었습니다. 첫 타자를 상대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은 뒤 두 번째 공은 바깥쪽 낮은 코스로 유도했습니다. 상대 타자는 강하게 배트를 돌렸지만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이어진 공은 같은 궤적으로 들어오다가 마지막 순간 살짝 떨어졌습니다. 헛스윙이 나왔고 첫 번째 아웃 카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벤치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지만 박민서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타자는 앞선 타석에서 강한 타구를 만들었던 선수였습니다. 블랙 퀸즈 수비진이 가장 경계하던 타자였습니다. 박민서는 빠른 공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첫 공은 높은 코스로 시선을 끌었고 다음 공은 몸쪽으로 붙였습니다. 타자가 뒤로 물러난 순간 세 번째 공을 바깥쪽 끝으로 던졌습니다. 타구는 힘없이 내야로 굴렀고 수비수가 침착하게 처리했습니다. 순식간에 두 번째 아웃 카운트가 올라갔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불안하게 흔들리던 경기가 박민서의 손끝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비는 세 번째 타자였습니다. 한 번의 실투가 곧바로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민서는 공을 쥔 손을 잠시 허벅지 옆으로 내린 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통증을 참는 듯한 짧은 표정이 보였지만 다시 투구판을 밟았을 때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두 번째 공은 파울이 됐습니다. 유리한 카운트를 만든 박민서는 마지막 승부구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포수와 사인을 다시 맞춘 뒤 가장 자신 있는 코스로 공을 던졌습니다. 타자의 배트가 허공을 갈랐고 이닝이 끝났습니다. 그 순간 블랙 퀸즈 더그아웃은 폭발했습니다. 동료들은 박민서가 마운드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고 누군가는 포수와 박민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띈 사람은 추신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크게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서가 걸어오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본 뒤 짧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에이스다. 그 한마디에 선수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한 선수를 향한 완전한 신뢰의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추신수 감독이 말한 에이스는 단순히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를 뜻하지 않았습니다. 팀이 앞서 있을 때 편안하게 던지는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흔들릴 때 마운드에 올라와 책임을 피하지 않는 선수. 자신의 몸 상태보다 팀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선수.
그리고 가장 큰 압박 속에서도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 선수를 의미했습니다. 박민서는 그날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 한 개를 던질 때마다 팀의 불안이 줄어들었고, 아웃카운트 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동료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박민서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투수였던 것도 아닙니다. 골프 선수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 때문에 야구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전에서 제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복 훈련을 통해 투구 밸런스를 바꿨습니다. 상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체의 힘을 연결하는 동작을 익혔고, 릴리스 포인트를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 수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시속 120km 수준의 빠른 공도 중요했지만 더 큰 변화는 원하는 곳에 공을 던질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윤성민 코치 역시 박민서의 성장 과정에서 제구와 리듬을 강조했습니다. 힘을 더 쓰는 것보다 같은 자세로 반복해서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박민서는 훈련에서 좋은 공을 던졌을 때보다 공이 빠졌을 때 더 오래 자신의 동작을 확인했습니다. 실수의 원인을 찾고 바로 다음 공에 수정하려는 태도가 쌓이면서 경기 운영 능력도 달라졌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표정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훈련 과정에서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압박을 상상하며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날 박민서가 보여준 가장 큰 무기는 속도가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첫 타자에게는 빠른 공으로 주도권을 잡았고, 두 번째 타자에게는 코스를 나눠 타이밍을 흔들었습니다. 세 번째 타자에게는 유리한 카운트를 만든 뒤 가장 자신 있는 공으로 승부했습니다. 타자마다 접근법이 달랐고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능만으로 만들 수 있는 투구가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반응을 읽고 포수와 호흡을 맞추고 자신의 몸 상태까지 계산해야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부상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남았습니다. 한 경기의 감동이 선수 보호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추신수 감독이 박민서를 칭찬한 뒤에도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몸 상태였습니다. 팀에 필요한 선수일수록 무리한 출전을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박민서 역시 경기 후 통증을 숨기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투구는 부상을 참고 계속 던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제한된 순간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뒤 반드시 회복과 점검이 따라야 한다는 점까지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눈물을 주네. 눈물을 삼킨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민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몸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운드에 오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가까이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박민서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실점 위기를 만든 과정도, 자신에게 주어진 부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포수의 미트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3명의 타자를 차례로 막아내며 팀이 다시 싸울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날 이후 박민서를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강한 공을 던질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끝낸 뒤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고 맡길 수 있는 투수로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선발이든 구원이든 중요한 것은 등판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결과를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박민서는 짧은 이닝 안에서 그 질문에 답했습니다. 블랙 퀸즈에게도 이 장면은 단순한 한 이닝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팀은 한 명의 선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먼저 책임을 지면 나머지 선수들도 다시 움직일 힘을 얻습니다. 박민서의 투구 뒤에 수비 집중력이 살아났고 더그아웃의 목소리가 커졌으며
타석에 들어서는 선수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한 투수의 3개 아웃 카운트가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꾼 것입니다. 추신수 감독의 첫마디가 오래 남는 이유는 그 말이 결과보다 태도를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잘 던졌다는 말보다 진짜 에이스라는 표현은 훨씬 무거웠습니다. 에이스는 기록표 한 줄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팀이 무너질 때 올라가고 동료들이 고개를 숙일 때 먼저 고개를 들고 압박이 커질수록 더 정확한 공을 던져야 합니다. 박민서는 그 조건을 가장 힘든 순간에 증명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박민서는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손을 맞잡고 포수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혼자 만든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수의 사인내야, 수비의 움직임, 벤치의 믿음, 그리고 감독의 결단이 모두 맞물려 만들어진 이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공을 실제로 던져야 했던 사람은 박민서였습니다. 그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든 장면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박민서 개인에게도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는 많지만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투수는 많지 않습니다. 위기에서 필요한 것은 공이 속도만이 아니라 첫 공을 스트라이크로 넣는 용기. 주자가 움직일 가능성을 읽는 시야 실투 뒤에도 다음 공을 준비하는 회복력입니다. 박민서는 이 3가지를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첫 공으로 타자의 생각을 좁혔고, 두 번째 공으로 배트의 타이밍을 흔들었으며 마지막 공으로 자신의 승부를 완성했습니다. 추신수 감독이 박민서를 곧바로 안심시키지 않고 끝까지 지켜본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감독은 선수의 결과뿐 아니라 마운드에서 보이는 호흡8의 높이 투구 뒤 균형까지 확인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선수는 자신도 모르게 투구 동작을 줄이거나 릴리스 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민서는 마지막 타자와의 승부에서도 투구판을 밟는 위치와 준비 동작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통증 때문에 급하게 끝내려 하지 않았고 포수의 사인을 확인한 뒤 자신의 리듬으로 던졌습니다. 그것이 경험 많은 지도자의 눈에 가장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었습니다. 블랙퀸즈 선수들에게 박민서의 등판은 또 하나의 약속이 됐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다른 선수가 위기를 맞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박민서가 먼저 버텨줬기 때문에 내야수는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였고 외야수는 끝까지 타구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타자들도 다시 점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야구는 한 번의 투구로 끝나는 경기가 아니지만 때로는 단 한 개의 스트라이크가 9명의 마음을 다시 연결합니다. 그래서 진짜 에이스라는 말은 박민서 혼자만을 위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에서 서로를 믿고 버틴 블랙퀸즈 전체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감독의 한마디를 들은 선수들이 눈물을 삼킨 것은 승리의 기쁨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가장 어린 축에 속한 박민서가 책임을 감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포기한 순간에 필요한 것은 완벽한 영웅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박민서는 몸의 불편함과 경기의 압박을 동시에 안고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속 110km에 가까운 빠른 공 흔들리지 않는 제구. 타자를 읽는 침착함으로 블랙퀸즈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추신수 감독의 말처럼 그날 박민서는 단순히 좋은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팀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나타난 진짜 에이스였습니다.